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today's session. And before starting, I'd like to ask if there's anyone who needs an English presentation. 여기 통역되는 앱이 있거든요. If anyone is not Korean speaker, you can use the application. You can translate the Korean in AI manner. So you can still use that one. If you don't know how to use it, please approach them behind there. Those gentlemen will help you.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뉴 D램 솔루션 팀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담당하고 있는 임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랑 저희 함께 온 이승학 박사님께서 Effective Data Tiering and Memory Allocation in Heterogeneous Memory System, DDR과 CMMD로 구성된 Tiered Memory 시스템에서의 메모리 할당과 그리고 메모리 티어링 기법에 대한 소프트웨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히 배경 설명드리고 실제로 이 캐파시티 중심이 아닌 밴드위스 중심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기법에 대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승학 박사께서 이 하드웨어 기반의 핫페이지 아이덴티피케이션, 즉 CMMD 디바이스, 삼성이 개발하고 있는 CMMD 디바이스 안에서 자체적으로 핫페이지를 디텍션하고 그것을 마이그레이션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히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실 여기 계속 오래 계셔서 계속 지겹게 좀 들으셨던 내용일 텐데요. 짧게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CXL은 PCI 분리 레이어 기반의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CXL은 세 가지 타입의 디바이스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관심 있는 CXL 타입 3 메모리 익스펜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호스트 프로세서가 디바이스의 메모리를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CXL 단멤 트랜잭션이라는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으로 이제 캐시 코헤런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앞서서 CMM이라는 용어를 첫 시간에 아마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CMM이라는 용어는 이제 그 DRAM 표준 단체인 제덱에서 메모리 모듈 on CXL 프로토콜, 그래서 이제 CXL 프로토콜 기반의 메모리 모듈 제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준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CMM-D의 D, DRAM 미디어 기반의 CXL 제품에 CMM-D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CMM-H라고 해서 이제 DRAM과 낸드 미디어가 한꺼번에 사용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CMM-B라고 해서 이제 박스, 메모리 풀링을 위한 것, 그리고 CMM-DC 안에 컴퓨팅 리소스까지 들어간 이러한 것들까지 저희가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CXL 스펙 같은 경우는 약 5년 전쯤에 나왔던 CXL 1.0, 1.1 스펙에서는 다이렉트 어태치 아키텍처에서의 CMM-D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상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이고, CXL 2.0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레벨 스위치에서의 메모리 풀링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CXL 3.0 그리고 3.1에서는 멀티 레벨 스위치 기반의 메모리 풀링과 쉐어링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CXL 1.1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다이렉트 어태치 구조에서의 저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간단히 저희 제품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삼성 CMM-D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더스트리 최초의 이제 DRAM 기반의 CXL 제품이고 현재 양산 준비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CXL 2.0 타입3 디바이스고 PCI Gen5 A인레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위스는 최대 36GB/s 그리고 용량은 최대 1TB까지 지금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라스 피처 지원을 해서 데이터 프로텍션 관점에서도 이제 좀 어드밴스드 피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EDSFF 중에서 이제 이스트리다레스라고 하는 폼팩터에 저렇게 80개의 DRAM 패키지를 실장을 해서 실제로 더 라지 캐패시티 구현을 관점에서 이런 제품도 저희가 이제 실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저희 발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밴드위스 중심의 메모리 할당 기법입니다. 네, 밴드위스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현재 리눅스 커널에서의 그리고 이제 티어링 메모리 시스템,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이제 캐패시티 중심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편이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어느 분께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DDR 메모리에 비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CMM-D의 그 퍼포먼스 특성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밴드위스나 레이턴시 관점에서 DDR 메모리의 특성이 더 좋고요. 그래서 현재 커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메모리 할당을 하는
그 우선순위, priority를 설정을 할 때 각 디바이스의 레이턴시 정보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는 예제는 이제 수소켓 CPU 시스템의 예제로 들었는데요. 각 CPU가 현재 DDR과 CXL, CMMD 디바이스를 각각 한 채널씩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레이턴시 특성에 의해서 프라이어티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위에 보시는 것처럼 물리 메모리는 DDR 노드, 로컬과 리모트 노드 이런 순서 CPU 노드 0 기준으로 DDR 노드 0번, 노드 1번, 그리고 CMMD 노드 2번, 노드 3번 이런 식으로 메모리 구성이 되게 되고 실제로 메모리 할당도 DDR 노드가 먼저 다 할당이 되고 난 다음 이어서 CMMD 노드가 할당되는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좀 약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리눅스 커널의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캐패시티 오리엔티드입니다. 즉, 일단 모든 DDR 메모리가 먼저 다 할당이 되고 난 다음에, 즉 유저가 명시적으로 할당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먼저 DDR 노드가 전부 할당이 되고 난 다음에야 CMMD, 즉 CXL 디바이스의 메모리를 유저에게 할당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은 좀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유저 프로세스, 응용이 DDR 노드, DDR 메모리의 밴드위스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DDR 노드에 유휴 공간이 남아있다면 CMMD가 아니라 DDR 노드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저희 제품 소개를 하면서 밴드위스가 최대 36GB/s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밴드위스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DDR 노드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CMD 노드를 이후에 사용하는 이러한 형태로 할당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세션을 들으면서 어느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메모리 밴드위스가 그렇게 많이 쓰이냐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메모리 밴드위스가 모든 응용에서 전부 다 쓰이진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밴드위스가 충분하게 포화된 상태까지 쓰이는 응용에서라도 CMMD와 DDR 노드가 밴드위스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할당이 돼야 시스템 관점에서 좀 더 응용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컨셉에 기반을 해서 SMDK라고 하는 삼성의 그 오픈소스 레퍼런스 솔루션이 있습니다. CMMD와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을 위한 오픈소스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 솔루션을 통해서 밴드위스 중심의 메모리 할당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MDK 같은 경우는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CMMD와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피처들 그리고 인터페이스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저희 GitHub 링크에 자세한 좀 설명이 있으니까요. 접속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SMDK에는 저기 붉은색 박스로 강조가 된 이제 얼로케이터, SMDK 티어링 엔진의 얼로케이터 모듈이 있고요. 얼로케이터 모듈은 어댑티브 인터리빙 폴리시라고 하는 어떤 저 SMDK에 있는 어떤 독특한 메모리 할당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밴드위스 세츄레이션, BW 세츄레이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 어댑티브 인터리빙 폴리시의 한 가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얼로케이터 얘기로 돌아가면 얼로케이터 안에는 DDR 노드의 밴드위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디머온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디머온은 실제로 이제 DDR 밴드위스를 여기 우측에 보시는 DDR 밴드위스 유틸라이제이션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밴드위스가 저희가 설정한 어떤 특정한 스레숄드를 넘어가게 되었을 때는 설령 DDR 노드의 캐패시티, 어베일러블 스페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CMMD를 유저에게 할당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여기에서 예시를 이제 36GB로 들었는데요. 여기 위에 예시로 현재 만약에 DDR5 싱글 채널의 밴드위스가 약 40GB/s 정도가 되는데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조정 가능한 스레숄드 레이시오가 있습니다. 0.9로 우선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설정된 값을 적용해서 이제 스레숄드를 36GB/s로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니터링 디몬이 이 36GB/s 이상의 DDR 밴드위스를 발견을 했을 때 그 시점부터는 CMMD를 할당을 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 GPT 응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입니다. 네, 실험 결과 내용에 앞서서 우선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한 이제 GPT 모델과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한 데이터셋 사이즈가 실제 저희 실험 환경에서의 그 DDR 노드에 충분히 다 수용 가능한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즉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캐패시티 관점에서는 CMMD를 통한 캐패시티 확장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보고 싶었던 부분은 캐패시티가 아니라 밴드위스 관점에서 그 좌측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의 그 DDR 맥시멈 밴드위스 스레숄드를 이 밴드위스 세츄레이션이라는 폴리시를 통해서
그 우측에 있는 PQ 수준까지, 즉 DDR과 CMMP의 밴드위스를 합친 수준까지 올림으로써 실제로 응용 성능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본 것이고요. 더 자세한 실험에 대한 내용과 결과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SNDK GitHub에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우측 하단의 실험 조건에 의해서 티어링 엔진, 즉 밴드위스 세츄레이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이러한 기법을 적용했을 때 그 GPT의 인퍼런스 스루풋이 약 1.5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저희 실험 환경에서만큼 적어도 GPT가 밴드위스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응용이다라는 점과 그리고 실제로 이를 통해서 메모리 할당을 효율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추가로 얻을 수 있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밴드위스 중심의 다른 메모리 할당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웨이티드 인터리빙이라고 하는 피처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밴드위스 세츄레이션 기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D램 밴드위스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스레숄드를 넘었을 때 CMMD를 할당할지 혹은 DDR 노드를 유저에게 할당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이었다면 웨이티드 인터링 같은 경우는 그 이름과 같이 DDR 노드와 CMMD 노드를 유저에게 동시에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좌측 하단에 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웨이티드 인터리빙 기법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SNDK에서 지원을 하는 피처이고 실제로 물리적인 CMMD의 여러 개의 채널을 논리적인 하나의 노드, 로지컬 노드로 어그리게이션 해주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 CMMD 노드가 각각 예시로 20GB/s의 밴드위스를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환경에서는 그 두 개의 물리적인 노드를 하나의 논리적인 노드를 합침으로써 오버헤드가 약간 물론 있겠습니다.만 약 39에서 40GB/s의 밴드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에서 CMMD 인터리빙이라고 표현된 CMMD 소프트웨어 인터리빙이라고 표현된 부분입니다. 우선 이러한 기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이어서 헤테로 웨이트 얼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웨이트를 적용해서 DDR과 CMMD를 유저에게 동시에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웨이트를 지정하는 방식이 SNDK 저희 이제 개발 버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작년에 릴리즈한 SNDK 2.0 같은 경우에서는 각 노드의 맥시멈 밴드위스 기준으로 웨이트를 정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예시처럼 DDR 노드 밴드위스가 160GB/s고 CXL이 40이라면 약 4대1의 비율로 웨이트를 줘서 할당을 하고 있고요. 본 실험 결과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릴리즈한 SNDK 2.1에서는 이 웨이트를 이제 동적으로 조절합니다. 네, 그래서 동적으로 조절을 해서 실제로 현재 시스템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어벨러블 밴드위스 수준에 따라서 CMMD나 DDR 노드의 웨이트를 동적으로 조절해서 유저에게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 프로세스는 각 노드의 밴드위스와 캐패시티를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래서 유저에게 이제 세츄레이션 된 노드, 캐패시티나 밴드위스 관점에서 세츄레이션 된 노드를 할당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할당을 해야 되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웨이트를 0으로 주고 유저에게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린 폴리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선정한 타겟은 DLRM입니다. 네,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DLRM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실제로 앞서 설명드린 GPT보다는 밴드위스에는 조금 덜 민감한 응용이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는 캐패시티가 좀 더 많이 필요한 응용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소개드릴 밴드위스 익스펜션에 따른 성능 향상 효과를 적게나마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캐패시티 익스펜션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건 캐패시티 센시티브한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실제로 저희 실험 환경에서는 CMMD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CPU 리소스를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상대적으로 메모리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스턴스를 동시에 실행을 할 수 없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CMMD를 사용을 함으로써 우측과 같이 CMMD를 장착을 함으로써 CPU 리소스를 모두 사용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스턴스 수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네, 실험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MMD를 사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인스턴스 수가 3배 증가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능이 이때 성능은 이제 인퍼런스 프로시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성능은 이제 72%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여기에 추가로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웨이티드 인터리빙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추가적인 10%의 성능 향상 그리고 토탈 88%의 성능 향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이승학 박사께서 뒤에 내용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승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새 핫페이지를 식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다들 관심이 많잖아요. 저희 CMD도 그렇고 CXL 메모리를 사용하려면 핫한 페이지를 찾아서 핫한 페이지만 DDR에 올리고 상대적으로 콜드한 페이지는 이제 CMD에 넣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제 많이들 판단하고 계신데 그 관점에서 이제 저희는 하드웨어적으로 이거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핫페이지를 식별하는 그런 방식들을 좀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게 왜 하드웨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누마 밸런싱 또는 오토누마라고 부르고 있는 이제 핫페이지 식별 기법 그리고 거기에 그걸 활용해서 페이지 마이그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티어링 엔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CMMD에 있는 자주 접근된 핫페이지를 식별을 해서 DDR로 올리고 반대로 이제 DDR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콜드한 페이지를 CMMD로 내리는 그런 동작을 해주는데요. 여기 우측 그림에 보시면은 이 누마 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언매핑이라는 걸 통해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엔트리를 수정을 해서 이 힌트를 남겨놓고 이 힌트가 남아있는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를 누군가 시도를 했을 때 누마 힌트 폴트라는 거를 일으켜서 일종의 페이지 폴트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이지 폴트가 일어난 페이지에 대해서 특수한 페이지 폴트 핸들러가 동작을 하면서 이 페이지는 현재 핫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DDR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DDR로 올려주는 것까지 수행을 해주는데 이 동작을 일련의 동작을 프로모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근데 콜다운 페이지는 이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인액티브 리스트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좀 덜 되고 있는 페이지들을 모아놓는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LRU 포지션에 있는 페이지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필요에 따라 그 DDR에서 CMMD로 내려보내는데 이걸 이제 디모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핫한 페이지가 이제 CMMD에 있다면 그거를 프로모션해서 DDR로 올리고 콜드한 페이지가 DDR에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 CMMD로 디모션 해주는 이렇게 해서 메모리 성능을 좀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이제 핫페이지를 식별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 10월경에 이제 OCP 와이페이퍼를 통해서 여러 컴퍼니들이 좀 지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CPU 오버헤드가 너무 크다라는 것 그리고 정확도가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실질적으로 핫페이지를 잘 찾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왼쪽에 1번 그림을 보시면 제가 앞서 설명한 누마 밸런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페이지 액세스를 누군가 시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누마 힌트 폴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힌트 폴트에 의해서 페이지 폴트 핸들러가 저기 보시면 do 누마 페이지라는 함수가 호출된다고 제가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저 함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CPU 오버헤드가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게 자주 발생할수록 성능이 더 저하되기 때문에 오히려 핫페이지를 식별하는 것이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성능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런 누마 밸런싱의 한계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비슷한 방식이 2번에 나와 있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스캐닝입니다. 이거는 그냥 액세스 비트를 리셋 해놨다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게 액세스 비트가 셋이 되었는지 체크를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반복적으로 페이지 테이블 워킹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CPU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비슷한 방법인데 CPU 오버헤드가 너무 크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페이지 액세스에 대해서 한 번만 체크를 하고 한 번의 액세스만 있으면 얘는 그냥 핫한 페이지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 샘플링이라고 해서 그 프로세서가 어떤 인스트럭션들을 실행을 했나를 보고 이제 그
실행될 인스트럭션에 어드레스가 몇 번 접근됐는지를 이제 추적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저기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을 저희가 추적을 한다고 했을 때 저 n번이 이제 샘플링 인터벌입니다. 그래서 저 로드 인스트럭션이 n번 실행됐을 때마다 그때 하나 인스트럭션의 어드레스를 저장을 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장점은 여러 횟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 저 n 값이 낮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는 형태인데 n 값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똑같이 CPU 오버헤드를 많이 먹는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핫페이지를 어떻게 식별해보자라고 하는 시도들인데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작년 10월에 OCP 화이트페이퍼를 통해서 여러 회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2월에 CXL 그 스펙에서 컨소시엄에서 CXL 핫리스트 모니터링 유닛이라고 해서 이걸 표준화해서 차라리 아예 CMMD 내부에다가 이거를 핫페이지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보자라는 컨셉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은 CMMD 내부에 있는 그 CXL 컨트롤러가 이거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CPU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CMMD에서 처리된 그 메모리 리퀘스트에 대해서만 추적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CHMU가 핫페이지를 식별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것까지를 설명한 그림인데 이 맨 하단에 보시면은 유저 스페이스에서 컨피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CCFS를 통해서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설정대로 이 CHMU가 동작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 그 2번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어드레스 레인지를 관찰을 할 것이냐 그리고 스레시홀드를 몇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 방식들은 뭐 1회만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주 작은 횟수만 접근을 해도 핫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저가 원하는 대로 스레시홀드를 줄 수 있는 거죠. 임의의 값을. 그리고 어떤 리퀘스트 타입을 할 거냐. 그러니까 CXL MEM 프로토콜을 통해서 리퀘스트들이 다양하게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떤 CXL MEM 리퀘스트만 추적을 할 것이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끝나면 저 핫리스트 트래킹 로직이라고 해서 가운데 있는 그 CMD의 가운데 있는 저 핫리스트 트래킹 로직이 실시간으로 돌면서 이제 핫페이지를 트래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스레시홀드가 넘어간 만큼 액세스 카운트가 발생한 페이지를 핫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저장된 핫리스트는 제한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핫리스트가 꽉 찰 때마다 인터럽트를 생성시켜서 이걸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알려줍니다. 그럼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 인터럽트를 캐치를 해서 핫리스트를 메모리 매니지먼트 모듈 쪽으로 전달을 해주면 이 메모리 매니지먼트는 저기 CMMD 내부에서 디바이스 피지컬 어드레스로 핫페이지를 추적을 했기 때문에 이 호스트 쪽에서는 호스트 피지컬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션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호스트 피지컬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션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CMMD에서 DDR로 프로모션을 해주는 것까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그 챌린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스토리지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면 이게 페이지마다 다 카운터를 둬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나. 스토리지 오버헤드가 너무 많이 들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좀 했던 거는 확률형 자료 구조들을 사용을 해서 좀 스토리지 오버헤드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이제 준비한 거는 그 예시 중에 다양하게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실험 결과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가정을 하는 상황은 CMMD가 128GB의 메모리 커패시티를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4KB 페이지 단위로 이 카운터를 넣는다고 하면 32밀리언 개의 엔트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카운터 비트가 16비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총 64MB의 스토리지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SRAM으로 넣는다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큰 스토리지 오버헤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형 자료 구조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 공간을 좀 줄여보자라는 것이 그 저희의 이제 시작점이었고요. 그래서 CMS라는 간단한 확률형 자료 구조로 저희가 실험을 해본 결과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CMS는 K개의 해시 펑션을 활용을 해서 확률적으로 이 특정 어드레스가 접근이 됐냐 안 됐냐를 이제 판단해서 카운팅을 해주는데 아래에 이제 예시를 보시면 그러니까 3개의 해시 함수가 있고 M개의 그 카운터 어레이가 있는 그리고 스레시홀드가 4인 상황을 가정을 하면 이제 어드레스 X가 접근이 되면
그 해시 펑션 3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각 해시 펑션이 다 각각을 해싱을 해서 인덱스 3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인덱스에 맞는 카운터가 각각이 지정이 될 거고, 그래서 그 각각의 카운터에다가 일씩 증가를 시키면서 이제 이 카운팅을 해주는 건데, 이 해싱이라는 것은 컬리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X뿐만이 아니라 어드레스 Y도 같은 저 카운터를, 그러니까 인덱스, 해싱한 인덱스 값이 저 같은 카운터를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 값을 저희가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보수적이라는 것은 최소 값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4, 5, 6의 카운터 중에 가장 작은 카운터 값이 우리가 지정한 스레시홀드랑 일치하면 그러면 이 페이지는 핫하다라고 식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상으로는 저 4라고 된 카운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어드레스 X는 핫 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전체 모든 페이지, 그러니까 위에 저희가 예시로 적어둔 32 밀리언 개의 엔트리가 있다고 가정을 한 것 대비 99%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CMS 구조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고, 저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거는 K 값이 3일 때, M 값이 32K일 때, 그러면 스토리지 오버헤드를 192kB로, 그러니까 64MB에서 192kB로 확 줄여서 핫 페이지를 식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제로 이거를 물리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FPGA 보드를 통해서 지금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의 가장 첫 번째 프로토타입 CHMU가 포함된 CMMD는 일단은 아직 앞서 설명한 그런 확률형 자료 구조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한 것도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전에 나이브하게 그냥 진짜 셀 수 있는 만큼만 세서 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실험을 먼저 해본 게 있는데요. 그걸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액세스 벤치의 실행 시간 변화를 좀 측정을 했고, 이 CHMU를 활용해서 핫한 페이지를 잘 식별해서 프로모션을 해주면 실행 시간에 실제로 변화가 있느냐를 좀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CI Gen 5를 지원하는 프로토타입 CPU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DDR5랑 CMMD를 했고, 저 CMMD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CHMU가 포함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4kB로는 아직 할 수가 없어서 2MB, 그러니까 리눅스의 휴즈 페이지 사이즈로, 그래서 2MB 사이즈로 해서 계산을 대충 해보면은 168KB 정도의 스토리지 오버헤드를 가지는 CHMU를 만들어서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이 저희가 지금 실험에 사용한 액세스 벤치의 워킹셋 사이즈는 총 50GB 정도 되는데, 그래서 16GB는 DDR에 할당을 하고 나머지 34GB 정도는 CMMD에 할당을 해줬고요. 그리고 CHMU에서 핫 페이지를 식별하면 그 식별된 핫 페이지를 적절하게 프로모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모션을 해준 상황에서 실행 시간이 얼마나 잘 줄어드는지를 좀 지켜본 실험 결과고요. 그래서 가운데를 보시면 저희가 스레시홀드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스레시홀드가 높아질수록 조금 더 실행 시간 감소 효과가, 실행 시간이 더 많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한정 작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는 이게 워크로드마다 적절한 스레시홀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퍼스트 터치 방식이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냥 DDR에 먼저 최대한 할당을 하고 나머지는 CMMD에 넣되 프로모션 하지 않는, 아무런 프로모션 정책이 없는 거, 그 지금 현재 기존 리눅스를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한 실험 결과고요. 그리고 저희가 CHMU를 적용했을 때 실험 결과를 비교를 했을 때 실행 시간이 약 31% 정도 감소를 하더라. 그래서 꽤 고무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 CHMU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확률형 자료 구조를 좀 넣어가지고 실제로 4kB에 맞는 사이즈로 관찰을 했을 때 좀 더 정교하게 핫 페이지를 식별해서 성능 개선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소개한 두 개 기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그 밴드위스 센시티브한 워크로드를 위해서 이 웨이티드 인터리빙 메모리 할당 정책을 좀 더 개선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맞춰서 실험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DLRM을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이제 진짜로 밴드위스, 그러니까 스루풋이 중요한 그런 AI나 ML 워크로드를 활용을 해서
이 웨이티드 인터리빙이 정말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좀 검증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저희가 그 확률형 자료 구조를 사용한 CHMU는 아직 실험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더 해서 좀 더 개선할 부분인지 확인해보고 이게 효과가 정말 얼마나 되는지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